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지적 공부에서 주로 등록하려고 하는 주 내용 있잖아요. 공시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도 있지만 주로 이겁니다. 이거 토지 표시. 이걸 주로 공시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가 합니까와 등록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걸 설명했고, 이때 무엇을 등록합니까? 라고 할 때 써진 토지 표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 장에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등록할 사유. 그러니까 아무 사유가 없는데 등록하지는 않아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등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등록할 사유를 토지 이동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개념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법률 용어들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있어. 안 되는 게. 일부 안 되는 게 있는 대표적인 이겁니다. 토지의 이동. 이거 진짜 중요한 용어거든. 그럼 여러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때 이걸요. 그냥 국어적 감각으로만 딱 생각해 보면 토지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움직이는 거예요? 토지가? 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토지가 따라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토지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땅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 토지 이동할 때 토지는 이게 토지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있잖아요. 이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토지의 이동.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자, 토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동이 포인트인 거예요? 토지가 포인트입니다. 처음 찍어봤는데 반대로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찍으면 잘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반대로 찍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다 노랗게 해놨잖아. 요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땅이 있다고 쳐봐요. 이 땅이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여기 75번지 땅이고요. 이게 면적이 400제곱미터인데 이 75번지 땅을 분할했다고 칠게요. 분할. 반으로 딱 잘랐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이만했던 75번지가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면 75번지는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그럼 경계가 바뀌면서 뭐도 같이 바뀌나요? 이 75번지 뭐가 바뀌어요? 경계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뭐도 줄어요? 면적도 줄어요. 경계도 바뀌고 면적이 줄어요. 그런데 요게 75번지가 됐는데 그럼 이쪽에서 지번이 하나 새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75의 1번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번이 하나 새로 생겨요. 경계가 바뀌고 면적이 줄면서 지번이 하나 생긴다고?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이 분할하는 것은 어떻게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지. 분할은 토지 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75번지가 있고 75의 1번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두 개 필지를 합병을 했다. 합병을 했다. 합병의 지번은 75번지가 되거든요. 이게 안 되고 이제 75번지가 돼. 그럼 이만했던 75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커지게 되잖아요. 그 75번지 경계가 이렇게 커지면서 뭐도 넓어져요. 면적. 그리고 지번이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합병 이것은 토지 이동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해당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잘 이해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땅의 소유권자가 A였단 말이에요. 이 75번지 소유권자가 A였는데 요번에 이 땅 주인이 바뀌었어. 소유자가 B로 바뀌었다고요. 소유자가 B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토지 이동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자, 분할하고 합병은 토지 이동에 포함이 됐거든. 그럼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맞아버렸어. 아니에요. 이건 왜 아니에요? 그렇지.
토지 이동할 때 이때 뭐가 변경이 돼야 된다고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게 토지 이동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닌 거지. 지금 하는 말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토지 이동의 종류 개념하고요. 그 종류별 내용 이걸 다루는 게 4장이에요. 4장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분할 같은 거 할 때 지금 분할할 때 어떻게 이거 측량을 당연히 하겠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줄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기술자가 장비 들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이 토지 경계를 어떻게 정한다라고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 이거 하는 것들 중에는요. 측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걸 5장에서 다루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2장 내용부터 해서 5장 내용까지 이런 걸 우리가 다룹니다. 라는 걸 여기다가 썼는데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거요. 단어 3가지 가지고 토지 지적공부 등록한다 이 단어 3개 가지고 지금 전체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적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알고 있는 게 되게 유리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외워주세요. 응? 지적이라는 개념을 외워주는 게 좋다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편하지.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런 거 배웁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네요. 이런 걸 배웁니다. 라고 소개해 드렸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는 게 이제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여러분 이거 이 프린트를 이렇게 좀 사이즈 맞게 잘라든가 아니면 접어가지고요. 여기 사이에다 끼워 놓으세요. 자, 이게 전체적인 스크린 할 때 이게 도움이 되거든. 여러분 오늘 학원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좀 설레었어요? 응? 사실 저는 학원에 이제 우리 또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게 설레죠. 설렙니다. 야, 또 이제 또 1년 시작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연말이 12월 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연초가 된 거예요. 연말 지났어. 이게 우리 학원 쪽에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0월 말일날 가버리니까 그때가 연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 기준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할 때는 내년 시험이라고 말을 하지 올해 시험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마지막에 시험 봤잖아요. 그럼 작년 시험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머릿속에서 말이 그렇게 나와버린다고. 작년에 봤던 시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벌써 바뀐 거지. 그래서 조금 한 2달 빨리 가죠. 우리 시간이. 그것도 남들보다 더 빨리 끝나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업 시작하면서요. 되게 이제 저는 어제 이제 처음 수업을 했거든요. 화요일 날. 아침에 딱 가는데 되게 설레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는 다 그러지 항상. 물론 다음 주도 설렐 겁니다. 강의하러 올 때 좋아요 저는. 자 보시면 지적자도 총칙이라 해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그 전체 목차 쭉 잡아줄 때 1장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1장은 이게 이론이 써지거든요. 지적 이론.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나오진 않아. 여기 1장 쪽은. 그래서 거기 지적의 의의라 해가지고 거기 3줄 써진 거요. 그 3줄이나 써놨지만 이거 아까 핵심적인 말만 딱 뽑아내서 문장을 만들면 뭐가 된다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거 다 뽑아내면 그거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적의 3요소라 해가지고 1번 토지, 2번 지적공부, 3번 등록하고 돼 있잖아요. 이 3가지를 3요소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토지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지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개 물어볼 테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게 학교 운동장 있죠. 이거 운동장 토지인가요? 토지죠. 그리고 우리 학원 앞에 종로통 있잖아요. 이게 도로입니다. 이거 도로 토지인가요? 이다 아니다? 이다. 섬 있어요, 섬. 섬 토지인가요? 토지죠. 그럼 산. 이런 산 토지인가요? 네, 토지죠. 그럼 호수. 호수 토지인가요? 그러면 중랑천. 중랑천 토지인가요? 이것도 토지고 이것도 토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다. 산정호수다 그러면은 산정호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보이고 있으니까 땅이 안 보이니까 토지 아니라고 그러는데 봄에 가뭄 들어가지고 물 다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바닥 보이잖아요. 그럼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은 솟아 있고 호수는 꺼져 있으니까 그 모양 차이 때문에요. 얘는 물이 흘러내려서 보이는 거고 얘는 그냥 물을 담고 있는 그릇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차 있는 거지 둘 다 토지인 건 맞아요. 하천도요. 하천도 지금 중랑천도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토지예요. 근데 제가 뭐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물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러면 주저 말고 물을 빼세요. 그럼 바닥 보이잖아. 그럼 토지 되는 거라고. 그럼 갯벌. 여러분 갯벌은 토지인가요? 이다 아니다. 이건 맞아버렸어. 이건 아니야. 넘어갈 줄 알았더니 안 넘어갔어. 이게 갯벌은 바닷물에 잠겨버리잖아요. 이게 바닷물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드러나지만 나중에 물 들어오면 잠겨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기준이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본 요건이 뭐냐면 바다에 잠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바닷물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기준은 꽉 찼을 때예요. 바닷물이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모든 부분 이게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인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 이게 우리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거지. 그리고 좀 특수한 토지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지당하고 이따가 여러분들은 지목을 보게 돼요. 3교시 때 지목을 보게 되는데 그 지목 중에요. 하천이 있어. 하천. 유지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이따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라고. 근데 갯벌은 바다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얘는 토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다시 말하는데 우리는 건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적법 시간에는 무슨 얘기만 한다고요? 토지. 이렇게. 그래서 토지 한번 봐보세요.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토지입니다. 끊어주고 육지는 물론 유인도, 무인도를 가리지 않고요. 과세지, 비과세지, 국유지, 사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만조의 기준으로 그 위의 토지는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라는 말이 나왔거든. 자, 지금 읽어봤던 중에 무슨 말이 나와요? 최대 만조의라는 말 나오죠? 그럼 줄 한번 쳐봐요.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최대 만조의? 바닷물이 꽉 찼을 때 조자라는 게 조라는 말 있잖아요. 바닷물이란 뜻이야. 바닷물이 최대로 꽉 찼을 때, 만땅이 됐을 때, 그럴 때 잠기지 않는 부분이 지적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볼 때 하는 말이 있어. 여러분 5, 6도라고 있죠. 5, 6도. 5, 6도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섬이 5개로도 보였다가 6개로 보였다가 하는 거죠. 부산 앞에 있는 거 5, 6도가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 뜻 아니었어요? 5, 6도가 뭐예요? 아, 그래. 그럼 사막도도 노래에 나온 건데 그건 뭐예요? 사막도. 그것도 이제 뭐 있는 거지. 5, 6도가 이게 섬 5개가 됐다 6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5개가 됐다 6개가 됐다 그러냐? 이게 바닷물이 꽉 차버리면 하나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5개였다가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은 드러나가지고 6개가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섬도 토지다 그랬으니까 이게 다 등록하거든? 그럼 섬 이게 등록이 될 때요. 5, 6도는 5개로 등록이 됩니까? 6개로 되겠어요. 몇 개로? 바닷물 꽉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몇 개요? 5개지. 바닷물 꽉 찼을 때 기준이니까 하나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말한 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당연히. 이런 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는 토지가 뭐다고 지금 그 범위를 정해주고 있던 거라고요. 아, 이런 게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구나라는 걸 지금 여러분 감을 잡으러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적 공부나 등록은 지금 넘어가도 바로 되겠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 이제 이게 있는데 좀 몇 개 돼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3개만 설명할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이미 지금 거의 설명을 다 했거든. 자, 첫 번째 지적 소관청이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지적 소관청 개념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자, 봐보시면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시장하고 가로가 나오죠. 자, 여러분 책을 앞으로 읽다가 가로가 나오면 가로를 건너뛰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다 가로가 나오는데 가로 안을 읽어버리잖아요. 그럼 의미 파악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바로 시장에서의 가로 다 빼고 오른쪽으로 가봐요. 끝까지.
그러면 끝나면 군수, 구청장 또 가로가 나왔잖아요. 가로 빼고 읽어보라고요. 그럼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 개념 자체를 물어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하고 가로 안에 써진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 그 구청장 가로 안에 뭐 써진 거 있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자, 지적소관청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 법을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시장.